이것도 괜찮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제 채무들이 다 따라다니지만은 법인은 유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망해도 내 부동산이 날아가지 않아요. 부동산이 날아가지 않아요. 정책자금을 기부나 신고해서 1억, 2억씩 받았어요. 누구 명의로 받아요, 법인은? 법인 명의로 받죠?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아파트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법인은 법인격체예요. 그 사람이 받은 거예요, 법인이. 우리는 대표는 의사결정자고. 개인사업자, 저희가 갖고 1억 받았어요. 은평 지자체에서 외식산업 육성자금 1억 받았어요, 개인사업자가. 망했어요. 그럼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아파트? 날아가겠죠. 다 날아가죠. 법인은요? 안 날아가죠. 끝! 그냥.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법인을 운영하시려면 사실은 자금을 이제 그 개인 자본으로 환원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좀 이제 난관은 아니고 좀 이제 그 아셔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배당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자 급여가 비용 처리가 되죠. 개인 사업자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비용 처리가 되면 이제 아시겠죠. 무슨 처리가 되는 거? 평관비가 되는 거 이쪽이. 그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금을 떠나가지고 개인 사업자는 자금 조달이 안 돼요. 자본금이 얼마인지 뭔지 뭐 보지도 않아요. 어디 가셔도. 근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얼마,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그 다음에 주주 구성 이런 것들을 가서 은행이라든지 이제 기관들에서 자금 조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뭐 기본화 신보, 경영자금 이런 것들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금 조달 요인이 조금 더 있다 하고요. 근데 세금 측면에서는 왜 조삼모사냐면 개인 사업자는 그냥 내가 쓰면 되는데 법인은 돈을 빼올 때마다 세금을 내야 돼요. 상여로 빼오든 급여로 빼오든 급여로 빼면 소득세 내야 되고 상여로 빼도 종합소득세 다시 잡히는 거고 배당으로 빼면 배당소득세 또 나오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세금 측면에서는 조삼모사일 수 있는 그래도 법인이 줄어요. 그래도 법인이 줍니다. 예, 그래서 세금 측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법인이 훨씬 낫다. 그리고 외식업도 법인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법인으로 했을 때는 이거 돈 막 뺐으면은 가직금으로 잡히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횡령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부과하면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배당으로 하거나 근로소득으로 하거나 양도소득으로 하거나 퇴직소득으로 하거나 이렇게 세금이 이제 계속 붙어요. 법인은 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대외 공신력이 제고가 되고 기업의 발전, 자금 조달이 유리하고 자 세무조사도 개인 사업자가 여기서 식당 하는데 10억 나오면 100% 세무조사예요. 근데 법인이 10억을 매출을 하면 쳐다도 안 봐요. 이해되셨나요? 네. 세무조사 가능성이 커요. 개인 사업자 훨씬 더. 자, 부의 이전 기회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자녀한테 어차피 식당을 물려주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리고 또 저는 식당 사장님들도 건물을 매입을 하셔야 돼요. 중소기업 대표님, 제조업들은 다 건물 매입하고 공장 하거든요. 임대회사가 차후에는. 그럼 식당 사장님들은 임대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또 싸우고. 저 옛날에 많이 싸웠어요. 저 망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세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장사하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쫓겨나면서 망한 거예요. 의욕을 확 잃고. 네.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막 이게 뭐 카페 있어요. 그 건물주하고 싸우는 카페. 알아요 혹시? 몰라요? 있어요 그거. 거기 가입해가지고 막 거기 정신 쏟고 막 그래갖고 저기 한 거예요. 정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그 이전기는 뭐냐면 개인 법인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 그리고 자녀들을 법인의 지분으로 넣었을 때 그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이전시킬 수가 있어요. 비상장 주식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개인이 부동산 사면 부동산은 어차피 올라요. 지금 뭐 잠깐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럼 계속 상속세는 늘어나요. 그럼 결국에 지금 종부세 안 내도 나중에 상속세 내서 다 날려요. 근데 법인으로 하시면은 어쨌든 간에 비상장 주식 가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도 그 가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물 자산은 기본적으로 이게 떨어지거나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주식 가치는 재고 자산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조절을 가능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이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돈 벌어가지고 건물 사지 마시고 법인으로 해서 법인 이름으로 건물을 사셔야 나중에 내가 식당에서 열심히 번 돈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네. 싸진 거 지원 주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성실신고 대상자는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은, 그죠? 네. 이게 6월 30일 날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는 식당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세금 언제 내세요, 대표님? 5월 달에 낸대요. 그러면, 아, 여기는 매출이 얼마 되는구나. 6월 달에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 여기는 7억 5천이 넘는 이제 업장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실신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는 참 웃긴 게 화폐 가치를 생각을 안 하고, 원래 이제 10억이었잖아요. 음식점이. 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18년도부터는 이제 7억 5천으로 바뀌잖아요. 원래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이게 15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훨씬 더 이제 세금에 대한 감시 체제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7억 5천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7억 5천이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얼마 버는 거예요? 이거 월장 6,500. 6,500. 그 하루에 얼마예요? 하루 매출.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6,531로 나누면 200, 300? 아, 200, 300은 보셔야죠. 맞잖아요. 아, 50만 원 매출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300만 원 정도 매출하시잖아요. 300만 원 매출하면 30만 대상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저 한 10년, 15년 전에 100만 원만 해도 좀 괜찮다고 했거든요, 하루에. 근데 지금은 200, 300을 파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세금 얘기 여기까지. 재밌죠? 아,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인 전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참 진짜 이거 좋은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하시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농업법인을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농업법인을. 근데 요거는 이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법이 조금은 이제 농업인이 한 명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법인을 설립해도 외식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은 2분의 1로 줄어요. 법인세 20%잖아요, 세율이 아까. 거기에 또 2분의 50%를 법인세 감면을 해줘요. 농업인이 낀다는 게 농지를 등본에 가지고 있는 농업이. 예. 인터넷에 농업인의 기준이라고 쳐보시면은, 나와요. 농업인이 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예. 농지가 없어도 연간 판매액이 120억 만 원. 그럼 별거 아니에요. 같이 해도 되고 만들어도 돼요. 네, 구조를, 서류를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놈들은 벌써 다 이렇게 해갖고 청국장하고 보리밥 파는데 농업회사 법인으로 하잖아요. 이렇게요. 세금도 안 내고 자금 조달도 용이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죠. 네. 근데 이걸 모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또 한식이고 하면 충분히 그 직거래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설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분 10% 정도만 주고서 지인이든 뭐든, 네, 아니면 부모님 땅 있는 거 갖고 하든 뭐 하든, 네. 설립만 해야죠. 그러면 법인세가 10%예요, 세율이. 지역에 상관없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에 있고, 아, 상관없어요. 그 부분이 해당에 있다. 네.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네. 그럼 여기는 뭐 세금 거의 안 내겠죠. 네. 지금 보면, 얘도 보면,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근데 청국장 이거 팔잖아요. 저는 이거 맞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한식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식품 제조 가공이거든요. 식품 제조 가공으로 들어가면 제조업이 돼요. 네. 제조업이 되면 제조업에 해당되는 정부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제조업 공장이 없다. 나중에 친해지면 소개해드릴게요. 오이행 계약서를 그냥, 네? 오이행 계약서를 그냥 만들면 돼요. 오이행 계약서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저 제조업이라는 거 밀키트도 제조업에 들어가고. 그쵸.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식품 제조 가공인데 이런 설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 오늘은 없지만 제 친구 이제 오연나라고 그 친구는 이제 지하에다가 뭐 야채 기계, 야채 써는 거 설비 하나 몇 개 놓고 제조 받은 적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또 그걸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없애버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농업법인을 하셔도 외식업이 충분히, 외식업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업종 추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법인세는 10%예요, 세율이. 그리고 정부 자금 조달은 다 돼요. 그래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골국물만 끓여도 돼요. 식품 가공이죠. 예. 그럼 자금 조달 용이하지 법인세 감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 안 내고 사업 넓히고 정부 자금 조달하고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제가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를 이제 몰랐던 걸 얘기하는 거고 저도 전업점을 했어요. 여기 이제 푸드테크로 가잖아요. 이제 저 때랑은 이제 많이 틀리죠. 한 15년 전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파는 설비들을 이제 OEM을 했든지 간에 만들면 얘도 이제 저희가 되는 거죠. 네, 제조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이분은 농업회사 법인으로 만들었네요. 또 그것도 모르고 저기 창고 같은데 머리를 얻어가지고 세금 다 내면서 거기다가 육가공 설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누가 와가지고 해썹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니 안 해. 해썹 1억 들어간다는데 이러고 말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해썹도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원에 선정되면.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옆에다가 식당 해봐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하면 되죠. 거기서 세금 내지도 않죠. 식당 할 때 식당 져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잘 써내면은. 네. 그리고 또 보기는 뭐예요? 면세예요. 네. 그 옆에 면세 사업장 따로 내면 되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등재 인건비 처리, 공동대표, 부가가치세 신경 쓰셔야 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시고, 퇴직금 외부 유치시키시고, 그 다음에 세금 많이 나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벤처회사에다가 투자하시면은 3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습니다. 그것도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면 이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이렇게. 그럼 소득공제가 아까 어디 나왔는지 기억나시죠? 과표에서 쭉 여기 필요경비 그러니까 순이익 2억에서 소득공제 1천만 원 받았잖아요. 3천만 원 더 받으면 4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럼 과표가 1억 9천이 아니라 4천만 원 빼면 1억 6천 되는 거죠. 조금 더 줄이면 1억 5천 미치면 세금 더 줄어들죠. 세율이. 이런 식으로. 누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중소제조기업들은. 우리만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금이었어요. 자, 근데 정말 중소제조기업도 해결이 안 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창업 컨설팅을 이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강의하고 막 하는데 대표님들한테 물어봐요. 자금 조달하고, 제일 힘든 건 무조건 노무. 네. 끊이지 않는 분쟁.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노무현 때부터 이런 겁니까? 전 정치적 색깔은 없어요. 아, 참. 근데 이게 대표님들의 마인드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강의안은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다 링크 들어가게 제가 일부러 다 해놨고요. 요것도 이렇게 다 누르면은 첨부 파일 제가 다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그냥 다 요거 하나로 그냥 평생 쓰시면 됩니다. 네. 그 모르면은 조금 더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 네. 이거. 5인 이상이냐, 5인 이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4인까지만 직원 등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5인부터는, 3.3%로 하셔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 5인 이하는 적용을 받지 않는 것도 있어요, 5인 미만은. 적용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4인 체제로 가셔도 괜찮아요. 예. 연차휴가는 5인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만근 1개월씩 하나씩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되면 이제 내년도에 바로 15개 부여돼요.
생각보다 자꾸 직원들이 쉬는 것 같아요. 저게 부여가 되면. 바빠 죽겠는데. 아니, 그놈의 연차는 자꾸 들어와. 그것도 막 일요일까지 막 엮어서 쓰면 바빠 죽겠는데. 그럼 본인들은 뭐, 전혀 관심 없잖아요. 우리 바쁘든 말든. 네. 그 두 분 대표님들은 이제 예비 대표님들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제 이런 마인드로 일해야지. 나중에 갈 수 있어요. 5인 이하 이게 없어요. 연차가. 그죠? 예. 아,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드릴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5인 이하 이게 없어요. 근데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유수당은 있어요. 예. 주유수당 있어요. 저 주유수당이라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아무튼. 휴일근로수당은 이건 없어요. 5인 이하는 또. 예, 그리고 주 52시간도 지금은 안 지켜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인 미만이 되면 고발할 게 좀 적어지지. 직원들이 고발할 게 좀 적어지지. 근데 5인 이상이 되면 다 걸고 넘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세무사는 이제 농담으로 이제 없어지는 직업이고 AI가 다 하니까 지금은 공부하면 자기들 공부하면 노무사 하라고 그래야 돼요. 어차피 공부하는 양은 똑같거든요. 네. 노무사는 훨씬 나아요. 네. 5인 이상은 있고, 네. 그 다음에 생리휴가 5인 이하 없고 있고 이렇게. 네. 그리고 휴업수당 5인 이상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은 이제 10인 이상의 기업만 적용이 돼요. 지금은. 근데 이게 또 저기가 되면은 시대가 변하면 이것도 5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어쨌든 근로자를 위한 방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방식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너무 이제 우리 외식업 입장에서 어렵다 이거죠. 네. 약자를 보호하는 건 좋은 거예요. 5인 이하는 이제 적용이 안 되고 현재까지는 이 5인을 기준으로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4인으로 하고 이제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든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괜찮다. 이거 하면 이제 실제로 약간 좀 토 나올 수도 있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무조건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외식업 식당들이 많아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어차피 이 자료는 이제 링크로 해서 그대로 이제 뽑아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표준 근로계약서 이런 양식도 다 있어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그 단시간 근로자도 보통 이제 우리가 기준을 15시간으로 보면 되거든요, 주. 그러면은 주휴수당이 발생을 안 해요. 계속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식당들이 그래서 계속 쪼개죠. 계속 쪼개고 브레이크 타임을 만들죠. 그런 식으로. 주휴수당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려. 대신 주휴수당만이라도 좀 없애줘. 그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최저임금 못 올리죠. 제가 봤을 때 올해는 힘들어요. 이 경제 상황에서는. 다음 주면 발표 날 거예요. 다 쓰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이거 다 양식이 고용노동부에 가면 다 있어요. 제가 링크도 다 걸어놨어요. 그냥 거기서 다운받아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나중에 나가서 신고하면 이제 다 증빙 서류로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렵죠. 왜냐면 중소기업은 격리가 있어서 이걸 하는데 우리가 장사하고 가서 물건 띄워오고 그죠? 직원들 퇴근하면 8시간밖에 근무 안 하잖아요. 퇴근하면 식당 지켜야 되고 이거 식당 지킬 때 이거 서류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격리를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더 공부 더 많이 해서 외식업 부흥에 앞장서볼까요?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 이거, 현실적으로. 외식업은 좀 이런 거, 그죠? 자, 500만 원 벌금. 이렇게 이제, 봐봐요. 근로자 A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 이렇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약점을 잡히시면 안 돼요. 근로자들한테는. 정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뭔가 근로자를 뭔가 속일 일이 있다면 근로자까지 속여야 돼요. 내가 진짜로 수입육을 팔게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보면 안 되고, 근로자까지도 한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깜빵이니까.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근로자는 식구는 무슨, 네, 진짜. 자, 워라밸인데, 참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이 있어요. 한 해 960만 원인가 나와요. 식당이 하기에 딱 받기 좋은 고용지원금이에요. 예. 근무 시간을 1시간씩 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식당에 받기 좋은 게 있어요. 저 워라밸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자금이라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또 연 960만 원인가 나와요. 그러면 보통 계약을 처음에 뭘로 하시면 돼요? 정규직으로 안 하고. 기간제나 단기간으로 했다가 6개월 내에 바꾸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고용을 창출하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960만 원이 나와요. 퇴직금은 되잖아요. 모르니까 못하죠.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럼 근로계약서를 뭘로 쓰시면 돼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처음에. 없는 걸로 와요. 없는 걸로 써야지, 처음에. 그리고 바꾸는 거죠. 예. 그러면 뭐가 나와요? 정규직 전환 자금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워라밸. 그건 정규직 전환 자금. 워라밸은 일부러 처음에 면접을 보러 왔는데 10시부터 8시. 근데 다음 달부터 우리 9시부터 5시로 하자. 1시간씩 줄여요, 앞뒤로. 그러면 근무 시간을 유연근무제를 채용했다 그래서 그만큼 또 돈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사업주한테. 그러니까 식당은 사실은 워라밸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시기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용지원금을 챙기시라 이거예요. 고용지원금을. 포인트는 놓치지 말고. 자, 말은 쉽죠? 이거 저기 서부고용지원센터인가 그래요. 여기 은평구는. 전화해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또 뭐가 서류가 빠졌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위에서 깎아준 거고 아까 과표가 나오기 전에 깎아준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이 결정되고 제일 밑에서 깎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세금 내고 환급도 해줄 수 있는 게 세액공제 부분이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데 뭔 얘기하다 그랬지? 고용 창출이 우리는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또 젊은 사람들이 알바로 들어오면 계속 창출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뭐 10인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바뀌었다 들어왔다 바뀌었다 들어왔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게 고용 창출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또 감면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근데 그게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증빙서류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해놓으니까 또 그런 세액공제를 못 챙기시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왼쪽하고 오른쪽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본만 우리는 오늘 할게요. 뭐 벌써 시간이. 그러니까 법정 근로 시간하고 소정 근로 시간은 다르다. 그래서 법정 근로 시간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근로 시간. 그래서 일반 근로자는 이제 주 52시간을 못 넘고 보시면은 이제 주 일주간 40시간으로 이제 아예 이제 안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점차. 예. 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이제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연장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간에 합의서가 있어야죠. 이걸 또 안 해가지고 나중에 더 일했다 그래갖고 신고하고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근데 뭐만 한 장 있으면 돼요. 당사자 간에 합의서 한 장 있으면 되고 근로자 대표랑 쓴 합의서가 있으면 되는데 그럼 근로자 대표가 있으려면 근로자 대표 선정서가 있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날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서류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 네. 그리고 요 소정 근로 시간은 이제 법정 근로 시간에서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계약서 안에서 정한 게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보세요. 이런 거는 연장 근로는 그래서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50% 이상 가산하고 휴일 근로는 이제 8시간이면 50% 이상, 8시간 초과는 100%니까 말이 100%지 결국 주던 급여의 몇 배 주는 거예요? 2배 주는 거예요. 이건 1.5배 주는 거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휴게 시간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이거 끝해주면 안 돼요. 4시간이라고 30분 주면 안 되고 중간에 주셔야 돼요. 이거 휴게 시간을. 그리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에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1시간을 대부분 우리가 뭘로 주는 거예요? 점심시간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근로계약서 안에는
휴식 시간, 즉 다시 얘기하면 휴게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다라고 다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되는 거, 요거. 대법원 판례도 있죠.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돼요. 자유로운 영역. 쉬는 휴게 시간에 저기 가지 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유롭게, 자유로운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미국으로 이민 갈까요? 네, 그렇게 이제 됩니다. 이것도 원래 법정휴일 있잖아요. 법정휴일이 법정휴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정휴일이 이제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이제 근로자의 날 이게 이제 원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하고 근로자의 날만 휴일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 날들이 다 유급휴일로 들어왔어요.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보시면 몇 주 기준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한 주에 여기 써 있죠. 몇 주 기준이에요. 다 이제 15시간. 그러니까 다 쪼개기 하는 거지, 식당들이. 예. 주휴수당 안 줘도 되고, 이제, 이런 주일이나 방공서 공휴일, 이때 연장수당 안 줘도 되는 거고, 예.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한 주에, 예. 그러니까 다 쪼개고 사람 돌리게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들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쪼개기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점점 이제 막, 이제 여기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300인 이상만 하다가, 뭐만 하다가, 다 이제 5인까지는 다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2020년 7월 1일, 2022년 1월 1일. 관공서 금요일을 유급휴일을 의무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개천절은 원래 유급휴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급휴일로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빨간 날 일하면 무조건 다, 휴일 수당을 주셔야 됩니다. 8시간 이내는 몇 프로? 1.5배. 그리고 8시간 초과하면 몇 배? 말 그대로 2배. 이렇게. 이거 안 지키면 바로 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젊은 친구들은 되게 잘 알아. 사장님은 몰라. 젊은 친구들은 얘기하거든요. 나가서. 알바하는 친구들끼리 막 얘기해가지고, 야, 그거 받았어. 이런. 파출부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다 알아요. 이제는. 네, 그거 뭐 괜찮겠지? 아, 그런 거 없어요. 뭐가 하나 틀어지면 가서 다 신고해요. 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연차 휴가에 대한 사용促진, 그래서 연차 주셔야 되고, 아까 이제 연차 기준 말씀드렸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휴게 시간 중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도록 강제했어요. 너 나가지 마. 여기 있어. 사실상 근로시간. 이런 식으로. 네. 자, 주중 입사하여 주중 퇴사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자, 8월 1일 목요일 날 딱 일주일 일했네요. 그죠? 8월 8일까지. 근데 이거 되게 비일비재해요. 아, 이 새끼들 진짜 손을 대든지 딱 이제 일주일 일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딱 받는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로자가 1일 동안, 7일 동안 근무하였고, 재직 근로기간 중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고, 그러면 일주일 일했어도 뭘 줘야 된다?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루 이틀 더 일해. 당장 식당에 뛰쳐나가고 싶은데.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근데 매출을 막 올리고 하시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사실 실망을, 돈에도 실망하지만 가장 사람이 실망할 때는 뭐냐면 사람한테 실망할 때예요. 그래서 이런 직원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뭔가 업장을 뭔가 해코지를 하고 하면 그것만한 상처가 또 없어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도 사람을 믿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하면 그래 주휴수당 그냥 줘 벌금도 줘 하지만은 현타가 오죠. 갑자기 아침마다 시장 가서 열심히 일했던 사장님이 다음날 갑자기 안 나오시고 아침에 소주를 드시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알까? 제가 다 경험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내가 또 어떻게 알까? 애들이 얘기했거든요. 뭐 같아도 7일 일부러 이래, 얘네들이. 3일 만에 나가면 되는데. 그거 가서 주유수당 주셔야죠. 사장님, 저 이제 나갈 건데요. 여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주 7일이라면 무조건 이거 줘야 됩니다. 몇 시간이 넘으면? 15시간 넘어. 어우, 안 듣는 것 같으니 잘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 근로자 A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 10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 그래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뭐는 줘야 된다? 주휴수당은 줘야 된다. 네,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금 부분에서는 과표를 좀 기억하시고, 노무에서는 주휴수당하고 연차,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정도를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부분은 쭉 이렇게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 한번 보시면 최저임금 보시고, 이렇게 다, 가셔가지고, 다른 자료 없으셔도 될 거예요. 그냥 요거 하나만 보셔도 쭉 다 링크 제가 걸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 링크 딱 누르시면은, 그냥 들어갑니다. 계산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계산은 우리가 알고 갈게요. 365일을 이제, 12로 나누는 거예요. 12개월. 그리고 이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한 달은 4.345주로 가요. 4.345주. 그래서, 4.345주를, 4.345주고, 그 이제 총 근로시간이 이제 209시간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저시급인, 지금은 이제 얼마예요? 9,160원이거든요. 그래서 9,160원을 곱하면 월급으로 줄 때는 얼마를 줘야 된다? 191만 4,440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209만 기억하시고 여기다 최저시급을 곱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 자, 주휴수당의 기준은 그래도 있어요. 세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세 가지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정근로시간, 아까 법정 근로시간하고 소정근로시간 차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15시간이고, 그 다음에 차주의 근로 제공이 안 하더라도 예정은 돼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적용 예외는 15시간 미만, 그 정도.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파일 드리면, 그때 뭐 연체로 다 써놨으니까 보세요. 자, 이젠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세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부분 말씀드렸고요. 노무적인 부분에서는 네, 고용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좀 수령하시고 워라밸, 정규직 전환, 그 다음에 신규년 적합직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그리고 권고사직을 하는 순간 고용지원금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권고사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 3.3 프리랜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4대 보험 가입자 수 조절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노무 관련 서식 파일에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인터넷이 늦어가지고 그런데 넘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 받으시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외식업 가입할 수 있고 노란생 공제 가입하실 수 있고 퇴직금 외부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노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 자금 조달. 자금 조달이 도소매가 어렵다고 하는데 외식업만큼 어려운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 조달을 좀 효과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많죠. 기본을 아셔야 돼요. 자금 조달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융자고 중간에가 이제 R&D 자금이고 이제 맨 밑에가 이제 보조금입니다. 자, 융자는 73조 원. 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숫자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중진공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융자들이 나와요.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신성장 기반자금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외식업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근데 못 받죠. 모르니까. 근데 좀 몇 가지 것들은 저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기 제한이 있어요. 보시면은 대부분 사실은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조에. 제조에. 그래서 우리도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셔야 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을 했을 때 식품 제조 가공과 관련된 매출이 몇 프로 일어나면 되냐면 30% 이상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30%는 경우에 따라 안 될 수 있다. 왜? 서류니까. 예. 그죠? 예.
네. 그 임대하고 있는 장소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오이행 계약서를 쓰시면 돼요. 아, 장소가 있어야 되냐고요? 장소가 없으면 오이행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계약서라는 거. 위탁 가공 계약서. 예, 그리고 만약에 장소가 있으면 실사를 나왔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은 믹서기가 있나 모르겠는데, 전자레인지 저런 거 안 되고, 믹서기랑 막 몇 가지 한두 개 좀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인정을 해주는 저기 간사가 있고, 아니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야채 써는 기계라도 좀 큰 거 갖다 놓고 뭐 되면, 제조 설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있으시면은 거기서 받으시면 되는데, 없으시면은 이제 공장하고 위탁가온 계약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업체한테 써달라고 그러면 써줘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쓰고 있으니까. 예, 김 공장에다 해달라고 그러든, 아니면 무슨 공장에다 해달라고 그러든, 해달라고 그러시면, 그거 하고, 관할 구청에다 내시면은 식품재료 가공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제조니까. 정책자금은 중진공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소진공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10인 이하, 5인 이하면 대부분 다 이제 소상공인 진흥공단 쪽에서 자금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신보,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보, 기술보증기금. 진짜 이것도 좀 답답한 게 너무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특허가 수두룩 빽빽이에요, 레시피가.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해볼까요? 아니, 왜 본인들 레시피를 특허를 안 내요? 우리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레시피. 레시피가 아니라 주변, 저기. 요 네. 사실 그거 사실은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레시피를 갖고 있는 게 언제가 있어서, 네. 그거를 하나는 지금 이미 냈어요. 레시피 하나 낸 거고, 그거는 건드릴 수 없는 거고, 이제 언니가 따로 지금 하나를 하려고 네. 하고 있어서. 수두룩 빽빽이에요. 네, 보이차를 위한 김치, 네, 엄청 많아요. 빵 해볼까요?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특허가 있으면 기술보증 기금을 갈 수가 있어요. 이거 들여다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가서 보면은. 들어가서 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해놓으면 여기를 갈 수가 있어요. 기술보증 기금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P 담보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4시간만 안 하죠. 그리고 자, 솥에서 뭔가를 끓여요. 그러면 그 솥에서 뭔가를 끓일 때 그 솥을 약간만 변경을 하더라도 그걸 갖고 특허를 낼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변경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뭐 솥에 구멍을 뚫든지 뭐 어쨌든 뭐 손잡이를 하나 더 붙이든지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론 튀김기처럼 대단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튀김은 이제 할 때 이제 좀 뭐 냉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특허를 내서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응대를 받으시고 넓혀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대표님들 신용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좀 올라왔더라고요. 780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자, 이제는 좀 R&D 얘기인데, 자, R&D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요거 나중에 또, 네, 시간이, 네, 참, 이렇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 제품을 SNS로 홍보한다. 그러면 이런 바우처 사업을 활용하시면 자부담, 1,000만 원 홍보인데, 30%, 20%만 부담하고 이런 바우처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홍보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저기 하고요. 보통 우리 외식업 같은 경우가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매체 광고, 그런 것들. 정부지원금 최대 2천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외식업도. 홈페이지 구축, CI 구축, 마케팅 분야, 다 시장조사 다 해줘요. 이런 식으로. 소장 디자인, 상표 출원 다 해줘요. 네. 자부담 한 20% 내시면 돼요. 네.
사업계획서 쓰셔가지고 사업계획서 되게 쉬워요. 네. 볼까요? 여기 볼까요? 여기는 가평에 있는 저기에요. 농장? 네. 그래서 지금 선정돼서 열심히 페이스북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요거. 온라인으로. 요 정도만 쓰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도. 그래서 요거 팔고 있어요, 지금. SNS에서. 그리고 마케팅비는 정부에서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셔야죠. 여기는 이제 자시다 보니까 특허를 많이 냈는데, 이거는 직접 냈다기보다는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이전을 한 것 같아요. 기술 이전을 또 무료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 사업계획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3천만 원 받는데. 땡큐죠. 이거 제가 써줬거든요. 다 베낀 거예요, 인터넷에서. 제가 다들 어떻게 알겠어요. 다 그냥 베낀 거예요, 이거 다. 네, 진짜로.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 네. 그래갖고, 3천만 원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 활용하시고, 제가 진짜 선생님들, 이거 다 제가 링크 다 걸어놨어요. 확인해가지고, 융자를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도. 실제 서울에 있는 기업이 받았죠. 네, 2억 5천 받았어요. 얼마 전에. 네. 1월 2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지자체마다 있어요. 네, 경기도에도 있고, 네, 이렇게 시설 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 맞죠? 우리도 외식업도 중소기업이에요. 맞죠? 네, 소상공인이면 이제 소상공인 이제 상시근로자수. 그래서 받을 수 있죠? 네, 이렇게 긴급 경영안전자금 받으실 수 있고, 그죠? 네, 소상공인 받으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레시피나 조리하는 기계, 설비에 대해서 특허 있으시면 또 이거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받으실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공고문도 다 한번 자, 요거예요. 요거는 뭐냐? 요거는 소상공인 특화자금이죠. 그러니까 훨씬 받기가 쉽죠.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 안 되는. 근데 여기 보면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조업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제한이 있어요. 근데 식품 가공을 넣는 제조업이에요. 그럼 또 이 자금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교육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무료예요. 교육비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받고. 네. 오토 플랫폼 지원 사업 다 무료로 해줘. 교육비 환급돼요. 이렇게.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당근마켓, 마켓컬리 이런 데 우리 물건 납품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고 건데, 신용보증 기금 건데 다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자, 드디어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 이런 생각을 해줬다는 거에 굉장히 반가웠고요. 2022년 8월 1일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해서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이 나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부의 지원 사업에 올라타야 된다고요. 네, 그래야 내 팔로가 열려요. 자금 조달은 물론이거든요. 내가 잘하는 사업을 한다? 그럼 나 혼자 마케팅하고 나 혼자 열심히 알려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거기에 올라타면 자기네들이 홍보를 해주고 전화가 와요. 돈 주겠다고 정부 지자체에서. 비대면 외식 수요, RMR,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빅데이터 AI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세요. 그래서 외식 산업도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혁신 성장. 그래서 푸드테크 쪽, 그리고 글로벌화 쪽, 그 다음에 상생 경영 쪽, 농업과 외식 기업 간 협업 연계.
자, 이제 떠오르시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인을 창업하더라도 뭘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농업법인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금 조달하고 절세 효과가 엄청납니다. 법인. 아, 그거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네,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네. 그 네 가지죠. 혁신으로 노력하는 외식산업, 세계가 찾는 K외식, 상생하는 외식산업, 포용으로 함께하는 외식산업. 이런 쪽입니다. 이건 나중에 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고양이 와인 산업. 제가 예전에 지금까지 했으면 이런 것들을 했겠죠. 예. 음식 단백질, 뭐 맛있죠요, 푸드테크, 이런 것들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런 설비들을 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요즘에는 기계 설비 도입도 렌탈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은 지금 어렵지가 않아요. 냉장고 사고 뭐 다 렌탈로 통으로 해줘요. 아예 다. 네. 기보신고, 지신고, 중신고. 보시면 되겠고. 요 이제 얘를 들어놓은 거고. 자, 요건 R&D 쪽인데 만약에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하면 외식업도 이제 최대 1억까지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식품 외식업계도 R&D 투자를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설립을 했어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했거든요. 여기다 칸막이 하나만 하면은 우리도 설립할 수 있어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시면 25% 세액공제가 돼요. 연구개발비에. 세금이 줄죠. 세액공제 제일 밑에서 깎아주는 거니까. 연구소 설립하실 수 있고, 연구소 설립하면은 아까 정책자금 조달하는 어디로 가시면 돼요?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보증기금으로 가시면 되죠. 연구소 설립 어떻게 하시면 돼요? 레시피가 있으면 되죠. 레시피를 뭘 내면 돼요? 특허를 내면 되죠. 특허는 돈이 들어요? 들 수는 있는데, 중소기업 무료 특허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 구글에 다 치시면 다 나와요. 네. 볼까요? 그래도 좀 이분은 튀었죠. 여자분인데. 엄청 뭘 받아. 식품 제조를 여기서 바로 등록을 하죠. 2013년도에. 그죠? 네. 등록하고, 특허들을 막 등록하죠. 2016년에 또. 이런 식으로. 빵 파는데. 네, 호박과자. 네, 호박과자. 하죠. 인증들을 받기 시작하죠. 이렇게. 증빙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한 거예요. 햇섭 벤처기업 ISO 다 받았죠. 이런 식으로. 이분은 자금 조달에 걱정이 없어요. 네. 정부 지원 사업 얼마나 받았는지 볼까요? 이분이 저한테 주신 사업 계획서예요. 이분은 근데 이렇게 되게 잘 알았나 봐요. 아니. 그래서 이 외식업 하시는 분이 이걸 다 받은 거예요. 네. 본인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품질 공정 개선? 조리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바꿨나 보죠? 그죠? 아니면 뭐, 또 하나 도입했거나, 저도 이제 그 세부 내용 모르면 어쨌든 4천만 원을 받아서, 제가 봤을 때 이 설비를 좀 한 것 같아요. 클린 사업장 하는 거니까 좀 규모는 작지만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아니, 특허 등록 지원 받았네요. 1,000만 원 받았네. 그 1,000만 원이면 2개 정도 할 수 있어요. 특허 보통 400, 500 하거든요. 이분도 알뜰하네, 이분. 이런 분들이 사업은 잘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하네, 이거, 문제, 이거. 아무튼, 이분 특허도 다 받았네. 저기서 받았네. 저기 어디야, 소상공인 산업진, 아까 거기서 받으셨네요. 제품 판매 촉진, 이거 온라인 이걸로 했겠네. 그죠? 5천만 원 받았으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3천만 원 받으시고, 경기도에서 또 받으셨네요. 5천만 원. 여성기업 대표님, 여자분이. 김지영 대표님에서 2천만 원. 크게는 못 받았어도 짜잘짜잘한 것들을 다 수행 실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에 팔고 지금 미국 분점 냈고. 근데 이분 머리가 좋아요. 왜냐면 제가 호박 과자를 만드는 기계를 특허를 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보다는 그런 것들을 파는 대리점을 모집해서 그렇게 이제
약간 이제 간소화된, 그러니까, 어디서든 이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했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도 기술이 있으면 레시피를 갖고 특허를 만들거나 기계를 가지고 특허를 만들어서 공급하시면 돼요. 예. 그 과정에서 식품 제조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법이나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대표님들이 돈을 벌길 원하지, 식당에서 24시간 일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사람한테 상처받으면서 나의 실력을 뽐내기를 원하진 않아요. 음식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집에서 하시면 돼요. 가족들에게. 다 맛있다 그럴걸요? 그럼 장사를 해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우리 교수님이랑도 간 업장인데, 여기는 이제 저런 지원 사업들을 받아서 마켓컬리에 납품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마켓컬리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구로에 공장을 얻었어요. 공장이라고 하면 뭐 우리만한 요만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설비들을 갖춘 거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2억 5천을 받았어요. 연구소도 설립하고 벤처기업 확인도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외식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요거대로 이제 또 활성화를 지금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원을 해서. 그래서 강남 설해마을에서는 이제 업을 하고 계신 거고, 또 같은 법인이에요. 제가 별도의 법인을 내라 그랬는데 뭐 시간적인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구로에서 융자를 조달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죠. 자, 요것도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식품 뭐라고 그랬죠? 이거 한 5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는 그죠? 예, 아니, 공감하죠? 예. 그죠? 예. 우리 유지상 교수님이 또 이렇게 또 이런 좋은 일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제 참 아쉽긴 한데 제가 읽을게요. 여기가 이제 대분류 제조업이고요. 그냥 여기가 이제 중분류 식료품 제조업으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명칭이 식료품 제조업으로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세부 항목으로 가셔서 제일 마지막에 오면 뭐 수산동물, 뭐 그다음에 김치, 류, 과실, 뭐 식물성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분류가 C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뭘로 돼 있어요? 제조업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에 맞게 이렇게 세세 분류는 이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은 오른쪽은 표준산업분류 코드고요. 왼쪽은 국세청 기준경제율 코드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코드가.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세무사 기장할 때 요것도 딱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도 이런 데서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키프리스 이런 데서. 아까 우리 대표님 뭐 제일 주력 상품이 뭐예요? 저희 지금 한 단어로 말씀해 주세요. 단어는 어, 소고기 구이. 소고기 구이 네. 있나? 볼까요? 어쨌든 소고기 안심을 이용한 꼬치구이, 소고기용 구이판, 소고기를 이용한 꼬치구이 뭐 많네요. 이게 많습니다. 네. 네, 으깬 작게 자른 채 썰은 순한 맛, 막 이런 거 있네요. 소고기 갈비살의 소금구이, 아우, 진짜 많네. 옥돌 순잎, 네, 조개를 이용한 소고기와 장어를 이용한 떡갈비 먹고 싶네. 네, 이렇게 있어요. 네, 먹고 싶네. 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깨자. 우리도 좀 생각이 좀 깨자. 이런 생각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외식업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쉬워요. 예. 이런 인증들 결국에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고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정량화된 지표를 갖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사실은 경영 쪽에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 그 다음에 뭐 상권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게 안 되면 이게 또 안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건 기본이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진짜 말 그대로 투자라고 생각하고 경리를 둬서라도 아니면 외부 인력을 써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주방에서 나오라가 아니라 뛰쳐나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좀 더 눈을 네, 넓혀서 이제 음식을 제대로 이것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실은. 저 원래 이건 사실 이런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식을 완전히 알고 나서는 이런 쪽에 세금, 노무, 자금 조달 이런 쪽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도 제대로 이렇게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편안하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식당하고 그런 제조업과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농업법인은 법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은 업종을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주업종이 있고 네. 그 부수적으로 여러 개를 끼워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은 어떤 걸로 시작을 돼요? 농업법인을 처음 설립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네, 그 조건을 충족을 하실 수 있으면 농업법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건 없죠. 뭐 예를 들어 선은 없는데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적절한 시점에 전환을 하셔도 되시는 거고. 그럼 아예 처음 안 하고 그냥 네네네네. 법인 전환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식당을 하다가 이거 만약에 내가 만든 게 제조업으로 정말 팔고 싶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농업 관련된 것도 연관이 돼서 그러면 이제 하다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가 농업 법인으로 바꿔도 상관없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많이 벌기 전에 하셔야 되고 성실신고 대상자 전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법인 전환할 때 되게 불편해요. 네. 부가가치세가 또 붙어요. 법인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직전에 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 하시다가 적절한 시점에 하셔야 되는데 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개인 사업자 하다가 보면 너무 바쁘니까 또 이제 법인 전환을 계속 미루고 뭐 계속 행정적인 것들이 두려워할 게 아닌데 안 해보다 보면 이제 좀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언제든지 전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산이 형성되기 전에. 예, 이렇게. 예. 농업법인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식당을 하는데 네. 제조업도 신고를 했는데 제조업을 그러니까 기기나 이런 거는 다 갖춰놓고 네.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이나 이런 활동을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금 조달이 안 돼요. 그 30% 정도가 제조가 잡히셔야 돼요. 그 매출이. 예. 매출의 30% 정도. 네, 그렇게 잡히셔야 돼요. 좀 이렇게 하면서 세무사한테 조정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잡아놓으시면 돼요. 약간 조작. 예, 조작. 왜냐면 내가 식당 조정. 조정. 아다고. 이게 농업법인을 만들어놓고 제가 식당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식당에 쓰는 뭐 육수라든지 이런 네. 베이스를 제가 만든 농업법인 제조업체에서 갖다가 쓰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 못했어요. 거기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법인은 똑같아요. 네. 법인은 한 법인 안에서 사업장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육수를 만드는 사업장하고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차피 사업자분은 하나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같은 사업자 내에서도 네. 제가 만든 재료를 제가 식당으로 갖고 와서 쓰는 것도 쓰면 이거는 되죠. 예. 근데 정확하게 증빙서류들을 해놔야 돼요. 예. 같은 법인이지만 정당하게 금액을 주는 네네네. 그런 걸 다 서류만 만들어주면 네,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꼼수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이제 방향은 그런 것 같아요. 식당 외식업은 아까 이제 제조가공을 하셔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HMR이나 이제 아까 마켓 컬리 납품하는 식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어요. 한 식당에서 계속 그거를 할 수는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또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고민하는 게 그런 방향이에요. 온라인 마켓에 내가 가공식품을 팔 것인지 그게 리스크가 훨씬 없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지원 사업도 많고 왜냐면 이제 그게 또 대세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업도 지원이 좀 돼요. 왜냐면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올라타셔야 내가 똑같은 레시피와 똑같은 음식을 팔더라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리 실력은
그런 데서 하시면 돼요. 우리 또 명예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리 실력은 이런 데서 꼭 내시면 됩니다. 이런 데서. 네, 돈을 벌려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음식에 대한. 그건 이제 우리 교수님이 워낙 더 강조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교수님한테 배우시고 네, 기본이 있어야죠. 음식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건 제가 모르는 분야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워진 게 아니라 한글 파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콘테스트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콘테스트에서 상 주는 것도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푸드테크라든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외식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제가 생각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소세지 하다 망했잖아요, 또. 소세지는 원래 되게 안 좋은 식품이에요. 그죠? 네. 그래갖고, 또 어떻게 친한 경우, 저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요. 지금 하세요. 아니, 지금 안 해요. 제가 안 하는 이유 여기다 써드렸죠, 이거. 여기 썼잖아요. 절대 다시 안 하는 이유. 그래도 하신다니까, 제가. 네? 그래도 하신다니까, 제가 당연한 거죠. 네. 하셔야 되고, 또. 또 요 정도, 근데, 제가 막 이제 무겁게 얘기했지만,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진짜로. 여기에다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새우사도 아니고, 노무사도 아니고, 이 정도만 아셔서, 기본만 이제 잘 지키시는데, 너무 이제 기본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경각심 차원에서 강하게 말씀드린 거고, 이 정도 아시고, 자료 찾아보고, 대응하고, 아, 이렇게 서울 준비하면 되는구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로직만 아시면은, 충분히, 그리고 또, 요즘 인터넷에 다 롤모델들이 나와 있고, 다 Q&A, 다 질의서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원금 대출 개념인 건 아니면 아, 지원금은,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그냥, 강의하다 보니까 힘들어갖고 끝내고 싶었고 넘어갔는데. 아니,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원금이 이제 대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D 자금이라고 하는 건 대출이 아니에요, 사실은. 1억을 주면 그 1억을 갖고 음식을 개발하고 음식을 개발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그런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 R&D 자금이 훨씬 좋은 자금입니다. 근데 저 R&D 자금을 받으려면 레시피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판매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방 기계, 아까 뭐 제가 왜 속밖에 지금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뭐 튀김기라든지, 네? 아니면 무슨 솥이라든지 이런 기계 설비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온도를 몇 도씩 유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빠르게 식힐 수 있다든지, 쿨링이 가능하다든지, 히팅이 빨리 된다든지, 이런 기술이 있는 기계를 개발하면서 우리 사업장에서 판매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써내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창업지원 사업. 네, 1억에서 5억까지를. 그거를 이제 만약에 뭐 수비스 뭐 생겼어. 그렇죠. 저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까. 네. 그거를 이제 이 새로운 기술이 있는 기계 자체를 내가 개발이 된 게 있다예요, 아니면 있으면 안 되고요. 있으면 없다 그러고 써야 되고요. 이제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도화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